어제 한 일간지 신문에는 신경정신과 의사이신 이시영 박사의 5가지 건강 비결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5가지 건강 비결. 89세이신 이시영 박사는 40년간 책 122권을 펴냈고, 엄청 많죠? 그리고 노익장을 자랑하는 아주 건강하신 분이십니다. 건강을 관리하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자 이시영 박사는 매일 아침 오전 5시 30분쯤 일어나서 방 안에서 맨손 체조와 그리고 스트레칭을 명상을 곁들여 40분씩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날씨가 풀리면 집 주변 여의도 공원이나 한강변을 걷기도 하고 하루 6시간 이상 잠을 자고 숙면을 하고 20분 정도 낮잠을 잔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시영 박사의 사무실 한켠에는 낮잠용 야전 침대가 있다고 합니다. 40분 동안 아침 운동은 과격하지 않게 나름의 방법으로 온몸을 꾹꾹 주무른다고 하는데, 발을 주무르면서 수고했다, 고맙다, 조심할게, 잘 부탁해 라고 진심을 담아 말을 건네고, 그리고 스쿼트와 팔굽혀 펴기 10회, 제자리 걸음 500부, 한쪽 다리로 서기, 누워서 하는 운동 등을 하고 그 다음에 10분쯤 명상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아침 운동을 매일 빠지지 않고 50년 동안 했더니 건강하게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추운 날씨에 한강을 걸어야만 운동이 아니고 산을 올라가야만 운동이 아니라 집콕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집콕 운동. 집안에서 얼마든지 가벼운 운동으로 하루를 매일 아침 빠짐없이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4시 45분에서 5시 사이에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묵상과 노트 정리를 하고 나면 6시 30분쯤 되는데, 그때 저희 부부는 아침 운동을 시작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국민체조가 있습니다. 국민체조. 국가대표 선수들이 하는 그 국민체조가 있는데, 국민체조가 가벼운 것 같아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체조는 정말 좋은 체조입니다. 국민체조를 마치면 원주시에서 제작한 건강 스트레칭 운동 영상을 보면서 20가지의 스트레칭을 하고, 그리고 함께 스쿼트를 30번을 합니다. 그리고 부부 운동을 마치고 저는 혼자 팔굽혀 펴기 30번을 한 다음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몸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달 내내 죽은 의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 책을 통해 가지고 건강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죽은 의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 책의 102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필요한 미네랄을 잘 먹어야 하는데 잘 먹지 않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를 설명하는데, 동물 사료만큼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밥은 미네랄이 40가지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개가 이제 병이 없이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것은 모든 종류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넣은 통조림 개밥을 먹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험용 지의밥은 28가지의 미네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기들이 먹는 유아식품에 들어있는 미네랄은 고작 11가지만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웰릭 박사가 이건 완전 사기 행위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개밥, 지밥도 못한 영양소를 우리 아이들이 먹고 있다는 거죠. 또 이 책의 82페이지에 보면은 1936년도에 미국 국회 상원 문서번호 264호로 발행된 미 국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문서에 의하면 토양에 더 이상 미네랄이 없다는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식물에도 미네랄이 없다는 거죠. 식물을 심는 그 땅에는 더 이상 충분한 미네랄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험할 정도로 식품의 영양소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식품이 생산되는 농토에 영양소가 고갈되어서 미네랄의 적정 균형을 갖추기 전까지는 영양소 부족 현상이 해결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땅이 산성화되어서 이제는 땅에 충분한 영양, 미네랄이 없기 때문에 식물도 미네랄이 없습니다. 당근은 그냥 당근일 뿐 영양소는 빠져있는 당근이라는 말이죠. 모양과 맛은 그대로일지라도 당근에 들어있어야 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함유한 과일이나 채소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그 문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양실조를 겪지 않을 수가 없죠. 미네랄이 부족하면 비타민도 쓸모가 없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미국 국회 상원 문서 264호에 실려 있습니다. 이것이 1936년도에 보고니까 지금은 그때보다 더 하겠지요? 미국 땅이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뭐 특별한 땅인가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양제를 보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양제를 먹어도 좋고 먹지 않아도 그만인 것이냐 취급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큰 고통을 한꺼번에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농토에는 더 이상 미네랄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적으로 미네랄을 섭취해야 하며 또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미네랄 섭취에 관해서 역사적으로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를 이 책에서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 사람들은 상업용 비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비옥한 토양으로 인하여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인도의 겐지스강이나 이집트의 나일강, 그 나일강의 삼각조 이야기는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역사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중국의 황하강도 그렇습니다. 이런 강들은 매년마다 홍수를 겪습니다. 그때마다 500마일이나 1000마일 떨어진 산에서 이 홍수로 인하여 흙을 날라다 줍니다. 우리는 지금 홍수가 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 가지 이제 미리 대비를 하고 때로는 기도도 하지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홍수가 일어나기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홍수가 나도록 비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그것은 홍수가 날 때 이로 인해서 흙과 미네랄을 날라다 주기 때문에 비가 오고 홍수가 나는 것은 그들이 살아가는데 그 땅을 비옥하게 하는데 정말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네랄 땅이 되었고 식물들도 미네랄이 풍부한 식물을 얻게 되어 먹을 수가 있었고 그렇게 영양을 보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땅이 거의 모두 산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네랄 영양제를 보충해서 섭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미네랄 중에서 이제 칼슘이라는 것이 있죠. 칼슘이 부족하면 어떤 병에 걸리게 될까요? 골다공증에 걸립니다. 칼슘 결핍은 147종류나 되는 질병을 유발합니다. 단지 병명들이 각기 다를 뿐입니다. 빠른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노인성 질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죠.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 중 하나가 뭐냐면 골다공증입니다. 나이가 들면 골다공증이 온다는 걸 알고 있죠. 노인들이 낙상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죠. 노인들의 낙상 사고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가벼운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 정도로 뼈가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치료를 방치하면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엄청 높습니다. 고관절 수술은 비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낫는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합병증으로 더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십니까? 동물에는 말입니다. 골다공증이 없답니다. 동물에 골다공증이 생기면 비싼 수술비를 내서 수술을 해야 할까요? 차라리 도축 처리해가지고 팔아먹거나 먹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물들의 골다공증 걸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 바로 하루 10cm 값어치의 칼슘을 먹이면 절대로 골다공증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칼슘이 부족하기 때문에 골다공증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치은 후퇴병이라는 게 있어요. 잇몸이 작아지는 병인데 치과 의사들은 이 병을 예방 치료하려면 식사 후에 매번 이를 잘 닦고 실로 긁어내는 덴탈 플로스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수의사들은 동물들에게는 치은 후퇴병이라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없느냐? 치은 후퇴병의 원인은 턱뼈와 얼굴뼈 등의 골다공증이 원인이라는 거죠. 충분한 칼슘만 제공해주면 예방이 되고 병도 낫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절염도 그렇습니다. 고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혈압에 걸리면 염분을 줄이라고 하죠. 그런데 수의사들은 동물들에게 제일 먼저 먹이는 것이 뭐냐면 큰 소금 덩어리라고 합니다.
칼슘 섭취량을 2배로 늘리면 85%의 고혈압 환자가 낫는다고 웰릭 박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면증도 칼슘 부족입니다. 신장 결석도 그렇습니다. 경련, 월경전 증후군도 칼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요통도 척추뼈가 골다공 중에 걸렸기 때문일 수 있다고 웰릭 박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미네랄을 보충해야 합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미네랄이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은 해요. 말은 하지만 그런데 충분하게는 섭취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의 건강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90여 가지의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이 영양소 중 어느 하나라도 이제 상당량이 결핍된다면 평균 10여 가지의 질병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90여 가지의 기초 영양소는 크게 아미노산, 지방산, 비타민, 미네랄 그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양소를 우리 몸에 의도적으로 공급해 주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야 제대로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합니다. 젊어서부터 건강을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요한 3서 2절 말씀처럼 우리의 혼이 잘됨 같이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됩니다. 영양제만 먹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시영 박사처럼 아침마다 30분, 40분간 운동을 충분히 해 주십시오. 집콕 운동도 날마다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민체조, 스트레칭, 스쿼터, 그리고 팔굽혀펴기 저는 이렇게 매일 꼭 합니다. 1월의 건강추천 필독도서는 죽은 의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2월 추천 필독도서는 비타민C 항암의 비밀입니다. 다음 시간에 비타민C 항암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